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게 끝냈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각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버티면서 종가도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끝내놨습니다. 거래소가 1.61% 올라서 2472포인트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27%, 72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이렇게 상당폭 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오늘 삼성전자가 2.6% 올라줬습니다. 거래량도요, 오늘 16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의 한 2배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애들이 오늘 삼성전자를요, 상당히 큰 수량을 샀는데 550만 주를 매수 우회했습니다. 또 기관은 210만 주를 팔았는데, 어쨌든 외국애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550만 주 사준 거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21선을 오늘 훌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전체 시장을 이렇게 앞서서 조금 선행해서 보여준다, 그런 선행성,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도 있죠. 전체 시장을 시총 한 2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종합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대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21선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불안한 그런 그 시장 상황을 조성을 했는데, 오늘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훌쩍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런 어떤 불안감을 많이 이렇게 해소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애들이 오늘 500만 주 넘게 산 거는 근래 들어서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수량을 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에요, 종합지수 그래프도 삼성전자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죠. 삼성전자가 선행한다 말씀드린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종합지수 그래프도 보면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21선이거든요. 그렇죠? 되는 장은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되고, 안 되는 장은 21선 아래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이 약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그런 불안감을 상당폭 해소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분봉을, 이게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당히 급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시장은 보합 정도 좀 덤덤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아침부터 흔들리지 않고 종가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려 붙었습니다. 이제 물론 삼성전자 외국애들 매수 우위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상당히 기분 좋은 그래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긴 시각으로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한 2년 동안 형성된 이 그 상단인데요,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항상 이렇게 못 뚫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찍은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월봉으로 봐도 또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이어보면요, 요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시장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이제 요 지지선에서 강하게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월봉으로 봐도 우리 시장이 그동안의 지지선, 거의 한 10년 동안 유지되는 요 지지선을 뚫고 반등을 해줬다,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다음에 전체 수급으로 보면요, 오늘은 외국 애들만 이렇게 사줬어요. 외국 애들이 오늘 그 거래소에서요 9,9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제 이 대부분은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550만 주 오늘 매수 우회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요. 3,430억 정도를 매수 우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 애들 매수 우회한 한 9천억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다. 삼성전자 거래량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평소 거래량 대비했을 때 700만 주에서 한 800만 주 됐다거나 1600만 주까지 이렇게 강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요 그 영향이 오늘 시장 전체에 이렇게 좀 플러스 요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우 산업이요. 어제 플러스 0.01%입니다. 약간 플러스가 났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중국 소요 사태 이게 조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주춤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01%니까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은요, 오히려 그 지금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어제는 굉장히 강했다가 오늘은 중국은 좀 주춤했는데요. 미국 시장 다우 산업도 어제는 이제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9%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요. 어제 그 나온 뉴스 중에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는 존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연준 안에서 3인자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2024년에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59%,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S&P 500도 마이너스 0.16%.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추세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니케이 오늘 일본 시장은요 마이너스 0.21%입니다. 우리 시장보다 못하죠. 대만이 1.16%. 대만이 야무져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24%, 항생지수가 플러스 0.43%.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못하지만 중국 증시가 여전히 오늘도 플러스가 났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요 사태고 나고 하는 거를 불안한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소요 사태가 오히려 그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조금 완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아마 우리 시장이 가장 반응이 컸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많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가장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항생도 0.53%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같이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천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19%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시장은 안 좋았지만 홍콩 거래소 이쪽 시장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요. 최근에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그 전에는 또 미국 시장에 우리가 많이 커플링이 됐습니다. 다우하고 우리 그 거래소 종합지수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거의 겹치게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요.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밑에서 이렇게 못 따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디커플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하고는 오히려 상당히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연초만 해도 중국 시장하고 이렇게 조금 디커플링이 됐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렇게 겹쳐지죠. 요 파란 선이 중국 상해 증시 그래프고요. 요 까만 선이 우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시장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시장 이렇게 보면은요. 걔들은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3시에 끝납니다. 또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는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4시에 끝나는데요. 얘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없어졌죠. 이제 이게 미국식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9시에 시작을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은 하지만 3시에 끝나요, 애들은.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중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시아권이지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LG이노텍 모처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G이노텍은 누구나 잘 아는 아주 인기가 좋은 실적 우량주죠. 먼저 이제 실적을 한번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요.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2021년도에 매출액이요 14조 9천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0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2021년에 1조 2천억, 금년에는 1조 7천억이 될 것으로,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금년 3월 달에 4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1만 원이니까요. 거의 20%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 없이 쭉 이렇게 밀려줬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애플에 70% 이상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그 아이폰 이 출하 요게 지금 부진한 것이 가장 큰 그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 KB증권에서요. LG이노텍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57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추천을 해놨습니다. 지금 31만 원이니까요. 거의 한 2배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그겁니다. 아이폰 지금 생산 차질 문제, 이거는 내년 1분기에 모두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매출액이 한 6%, 영업이익은 전년비 한 9% 정도 증가해서 여전히 실적주로서 면모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포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G이노텍들은 많이 가지고들 계시죠. 이제 그랬다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서도 주가에서 이렇게 별로 재미를 못 본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양봉이 이렇게 나면서요.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도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대형주 중에서 어찌 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도 가장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LG이노텍도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마 KB증권에서 오늘 57만 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추천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분기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 생산 차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지금 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덴티움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2,500원 올라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중국 소요 사태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 좀 수혜가 있지 않겠나. 이제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그 매출액을 한 50% 이상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황이 굉장히 그 영향이 큰데요. 만약에 이제 제로 코로나 이게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덴티움을 그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덴티움은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꾸준히 매출액을 상승세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요. 중국 시장 임플란트 시장이 아직도 아주 그 초보 단계라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앞으로 개발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가 이제 8월 10일 날 10만 7천 원 됐다가 7만 원까지 근한 30%가 빠졌다가 지금 8만 8천 원이니까 바닥에서부터 반등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고가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가격대 근처가 매물 집중된데요. 지금 가격대만 넘어선다고 그러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수급에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지금도 이제 야무지게 가고 있지만요.
지금 시세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급등 국면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또 중국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덴티움에 상당히 유리한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요 매물대에 벗어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일야라는 종목 한 보름 됐나요? 이게 한 800원 가격 900원 요때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적은 금액 가지고 좀 재미있게 매매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회사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고요. 거의 금년 5월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패 위기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줬는데 요게 좀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신 분이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댓글 보니까 한 분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보면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CB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3자 유상증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한 400억 시총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당히 규모가 크게 그 CB 발행하고 또 유상증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주주가 경영권 관련해서 상당히 모종의 어떤 큰 움직임이 예정돼 있지 않나. 지금 그 공시 보면은 또 그 주총 소집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안건이 경영 관련해서 그 정관 변경 요거가 지금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큰 변화를 앞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을 해드린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매물 집중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면서는 매물대가 없죠. 그렇죠.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고 그러면요. 어떤 특정 세력이 물량을 다 수거해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주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총 해봐야 기껏 한 300억 정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물량 어느 정도만 걷어내면 유통 물량 또 대주주가 한 1, 2년 후까지는 자기 물량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공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 쓸어 담고 이제는 물량이 품귀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한번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팔지 말고 한번 좀 지켜보는 건 어떤가.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큰 금액 하면 안 됩니다. 크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왕이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전체가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그거 같아요. 중국 소유 사태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 여기 정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국 증시 같아요. 근데 어제는 급등을 하고 오늘은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증시로만 봤을 때는 조금 또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기대감을 갖고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을 좀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들에는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최근까지 미국 시장에 우리가 커플링이 되다가
요 며칠 동안은 거의 중국 시장에 이렇게 같이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시장 그 분위기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